네, 오늘 오전장 정확한 시장 전략, 시장킥 이슈킥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 이성웅 차장, 이건희 대표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간밤 네. 밤잠 잘 못 이루셨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실적 보느라 네. 모두 잘 함께 좀 체크하셨을까요? 아, 예.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봤죠. 본 게 네. 아니라 이제 들었는데, 예, 일단 상황은 뭐 예상대로 잘 나왔는데 시장이 너무 기대하는 게 너무 큰 것 같다. 예, 그 정도 했으면 됐지. 뭘 그렇게 기대를 더 많이 할까 이런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무난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약간 무난하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고 시간에 의해서 또 급등하다가 또 다시 또 내려오고 뭐 컨컬 내용에 따라서 좀 등락이 좀 생기는데 이제 핵심 포인트를 너무 좁게 자꾸 포커싱을 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 핵심 내용은 뭐냐면 블랙에 잘 팔리고 있고 네. 데이터 센터향으로 매출 급증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쪽도 급증하고 있고 뭐 게임이나 이쪽 약간 원래 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들은 약간 빠졌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 걱정할 때가 아니다. 예, 엔비디아는 잘하고 있는데 네. 예, 지금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죠. 음. 엔비디아 걱정할 게 아니라 지금 삼성전자를 걱정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사실 실적 발표 직후에는 이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오늘 반도체 상승을 기대했던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닝콜에서 좀 모호하다라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오히려 반도체라던가 반도체 대장주, HBM 관련주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그룹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카카오. 결국 최근 오픈 AI와 관련된 협업이 나오면서 이 카카오라는 기업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건데요. 이성웅 차장님, 오늘 카카오 상승 이유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은 주가가 좀 많이 눌렸던 그런 네. 상황에서 저는 그때 이제 오픈 AI CEO가 왔을 때 오면서 주가 좀 반등한 이후에 과연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이 이 부분을 이어갈까라는 그걸 지켜봐야 된다라고 항상 좀 말씀을 드렸는데 생각보다는 주가가 좀 등락폭 많이 좀 보였던 상황이고 역시 카카오가 당연히 오픈 AI 쪽에서의 어떤 그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그 CEO 리스크에 대한 또 이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이 해소가 되는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린다는 느낌이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면 이제 느꼈던 상황이었는데 하지만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두들겨 맞은 건 다 맞지 않았나라는 네. 좀 생각이 많이 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이 카카오가 다른 어떤 네이버나 뭐 비교했을 때 AI 사업 쪽에서 진출하는 부분도 지금 늦은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어떤 재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투자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상황이었는데 뭐 하지만은 AI 쪽에서의 이 주가 AI 쪽에서의 그 모멘텀이 카카오에 어떤 연결되는 부분은 다른 네이버보다는 좀 늦게 됐던 상황이라고 좀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 상황을 좀 올리고 있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카카오가 아시겠지만은 2021년에는 거의 국민 주식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정말 이제 오래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시고 또 피눈물 또 쏘신 분도 많이 갖고 네. 계시는데 지금 당장 어떤 이 반등에 대한 부분을 부분으로 뭐 투매 그 가치 또 다시 한번 매수 관점으로 가는 것보다도 저는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주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카카오, 또 카카오 그룹주를 이 국내 투자자분들 중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사실 AI 분야에 있어서 늦었다라는 평가가 최근까지 굉장히 많았는데 저는 이런 얘기 해보고 싶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네. 카카오. 바로 이 시기에 오픈 AI와 협력을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좀 효과적으로 무언가 발표할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뭐 안 하는 것보다는 나니까 뭔가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카카오나 네이버가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냐? 네. 이제 사실은 코로나 시기에 굉장한 그 수요가 들어오면서 인터넷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광고 수입이 늘어날 거라는 기대로 주가가 폭등했다가 사실은 이제 다 반납을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네. 근데 두 회사의 공통점은 그럼 너희들이 앞으로 무엇을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니? 카카오는 계속 확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정부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이 막혀버렸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대표 의장도 김범수 의장도 또 감옥까지 갔다 오고 네. 예, 그러면 이제 별 하나 달고 오셨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지금 또 정권도 바뀌는 분위기로 갈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는 뭐 카카오가 어제부터 제가 올라올 때마다 어제랑 양이틀 올라오는데 왜 올라오냐고 물어보는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죠. 아, 오픈 AI 얘기는 벌써 옛날 얘기고 네. 그 MOU 맺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된 것도 없고 기대감이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저는 빈집털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지금 결국에는 더 나빠질 게 없는 쪽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라든지 일부 기관에서 바닥권에서 사서 끌어올리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또 카카오가 또 나온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약간 순환매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로 보이고 이제 찾아보시면 카카오 뉴스 보면 뭐 1,000억 기부 이런 얘기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이게 그게 올라갈 이유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수급으로 올리는 건데 외국인들이 지금 저점에 있는 종목들 중에 더 이상 나빠질 것들 없는 종목들을 이제 한번 잡아 올리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따라 붙겠죠. 예,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오면 또 털고 나오고 지난번에 한 번 그러고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 건데 저는 그렇다고 카카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성장이 정체됐던 부분들이 오픈 AI랑 뭔가 할 거다라는 기대감만 있어도 여기서 뭐 5, 6만 원 가는 건 쉽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오히려 따라 붙어 보셔도 나쁘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말씀해 주신 내용이 한 90%까지 들었을 때 네. 카카오를 좀 매수하지 말라는 의견이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아니죠. 했는데 뭐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 뭐 이마트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뭐 사실은 최근에 롯데케미칼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논리들은 있지만 네. 사실은 그냥 거의 너무 많이 빠졌던 부분들 삼성전자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잘 버티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한마디로 주가의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는 싼 거죠. 가장 악재는 또 비싼 거고. 네. 예, 그러면 싼 종목들을 지금 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 아주 좋죠. 그러니까 오늘 원래 이게 인터넷이라든지 아니면 AI 관련된 걸로 올라간다라고 하면 네이버도 같이 가야 되는데 네이버는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최근에 반등을 어느 정도 줬다고 생각하는 거고 카카오는 조금 더 반등할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건희 대표님께서 카카오가 그동안 못 갔던 이유 중에 가장 큰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 관련된 규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규제 해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카카오에게 들어올 수 있는 것 같은데 3월에 중요한 일정이 있죠. 3월 11일이 변론 종료일입니다. 오히려 3월 11일이라는 좀 핵심적인 날짜를 기점으로 카카오의 상승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 카카오가 그냥 일반적인 그 어떤 약간 모회사 개념이잖아요. 네. 그냥 자회사들의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회사들의 그 포지션 또 산업에 대한 사업도 굉장히 좀 다양화됐던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을 본다고 한다면 어느 한 분야 쪽에서의 정부 규제로만 어떤 이 카카오의 실적이나 예측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카카오 자회사들 쪽에서도 지금 실적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면 그 대부분 다 저성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네. 구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제 하나의 카카오 계열사들에 대한 뭐 실적을 하나하나씩 다 분석해서 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그 실적이 올라오는 부분은 좀 한계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네. 생각이 되고 있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주가에 좀 많이 좀 주가를 좀 못 움직였던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러기 때문에 이 AI 쪽 모멘텀에서 약간은 좀 기대를 하면서 수급이 몰린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지 카카오가 전체적으로 주가가 좀 잘 올라간다라는 생각은 저는 아직까지는 좀 하지 않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또 정부의 규제가 급격하게 바뀌는 부분은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왜냐하면 네. 정부가 규제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 카카오나 네이버 쪽에서의 사업 부분에 대기업에 대한 독식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정권이 어떤 바뀌거나 했을 때에 급격하게 좀 풀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이 좀 많이 좀 되고 있어서 글쎄 정부 규제에 대한 부분은
지속될 수는 있겠지만 주가적인 측면은 충분히 반영은 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카카오에 대한 단기적인 전략은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카카오 그룹주 그 안에서 만약 저희가 매수라고 들어가게 된다면 어떤 종목을 좀 최선호주로 보든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건희 대표님께서는요. 예. 뭐 뱅크를 사냐, 뭐 아니면 게임을 사냐, 그다음에 또 페이도 있죠. 네, 그렇죠. 페이가 또 강하다가 오늘은 좀 약한데, 좀 헷갈리시면 그냥 지금은 다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네. 근데 가장 빨리 올라갈 거는 아마 카카오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수급을 더 끌어올리기도 좋고, 그다음에 시총 규모가 있기 때문에 빠져나가기도 좋기 때문에 사실은 카카오를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저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다라고 하는 쪽에 원래 베팅을 걸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저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살래 하면 SK 하이닉스였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컨셉은 삼성전자로 바뀌어 있다. 네. 그 얘기는 빠져 있는 종목들 한 번씩 보셔야 되기 때문에 카카오 여전히 저는 이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도 가장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선택해 주셨고요. 질문을 안 드렸지만 예. 삼성전자까지 탑픽 예.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성훈 사장님은요. 카카오 그룹주 일단 뭐 규제에 대한 건 역시 엄청나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진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그룹주 내에서 좀 저가 매력이라던가 추가 상승 기대할 수 있는 종목 있지 않을까요? 우선은 이제 상장된 회사들 중에서도 네. 지금 어떤 규제를 떠나가지고 정말 지금 중국 쪽과 지금 경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지금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도 이 중국 쪽에서의 모바일 결제 서비스, 이 알리페이죠. 이쪽에서도 약간의 그 고객 신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얘기가 잡음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뭐 주담대에 대한 정부의 규제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도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있어서 이 금융 쪽 같은 경우에는 공격적으로 이 지금 카카오 쪽에서도 어떤 수익을 창출하기가 액션을 취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카카오 쪽을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자회사들이 아니라 AI 쪽과 관련된 카카오의 전체적인 그 어떤 사업 방향성으로만 주가가 좀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네. 자회사들보다는 저는 이 그냥 카카오를 오히려 그냥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결국 두 분 역시 최선호주는 동일했습니다. AI가 끌어올릴 기대감을 가져가면서 카카오에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점 함께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섹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들려오고 있는 게 또 실적, 한알령 두 가지 키워드로 함께 가고 있는 게 바로 피부미용 의료기기와 화장품입니다. 두 종목들, 두 섹터들 모두 긍정적인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피부미용 의료기기가 조금 더 강합니다. 화장품과 미용기기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계실까요? 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제 화장품 섹터는 전반적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좀 등락폭이 있죠. 그쵸.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섹터 자체가 숫자 확인하고 올리는 그러니까 선행이 아니라 약간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형태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오늘도 보면 VT가 뭐 실적이 잘 나오니까 확 올라가고 네, 시간외에서. 어제 실리콘트는 실적 안 좋으니까 급락하고 네. 예, 그런 부분이 있다. 이제 가장 정직한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APR이 이제 오늘 이제 올라오고 있는 쪽인데 미용 의료 기기 쪽에서는 제가 탑픽이 APR이었습니다. 계속 매경에서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듣고 사신 분들은 이제 좀 수익이 나셨겠죠. 56,000원 뚫으면 굉장히 가벼워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오늘 이제 유럽에서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올라갔는데 결국에 이제 APR이 국내에서 일본 건너서 미국에서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유럽은 아예 그냥 공급할 수 있는 B2B 계약을 맺어서 지금 진출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계속 확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뭐 이런 쪽에서도 결국에는 실적을 확인해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많이 올라온 건 조심하셔야 되고 네. APR은 거의 올라온 게 없었잖아요, 그죠? 네. 예, 이런 종목들이 올라갈 때 강하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너무 꼭대기에 있는 종목들 좀 보시지 마시고 조정 잘 받은 종목들 중에서 숫자 좋아지는 종목에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뭐 클래시스도 요즘에 좀 말이 많긴 한데 실적 잘 나오니까 다시 올라가죠. 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숫자를 보시고 후행적으로 좀 투자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럼 오늘 시장 좀 더 최근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화장품 섹터랑요. 네. 힘이 조금 더 있고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해 보이기도 하는 미용 의료기기. 사실 이 사이에서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나 많은 분들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섹터 한 가지만 고른다면 미용기기일까요? 지금은 미용기기, 그러니까 뭐 화장품도 저는 좋아는 하는데 화장품은 한번 네. 시세를 다 많이 줬습니다. 주고 조정도 크게 받았는데 사실은 이제 숫자 계속 확인해가면서 갈 텐데 그렇죠. 지금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쪽, 지금 미국 쪽에서도 B2B 계약 체결하려고 하는 API를 보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용기기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기기 쪽을 조금 더 집중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이성웅 사장님과도 함께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사실 전일 VT를 보면서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섹터구나라는 생각 많은 분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실리콘2 이후 걱정 속에 큰 폭으로 하락하다가 전일 시간외에 이어 오늘까지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만큼 중요한 것 같은데 VT와 덧붙여서 실적 기대해 볼 수 있는 화장품 중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화장품 쪽에서 뭐 4분기 실적 봤을 때도 네. 역시 이제 OEM, ODM 뭐 이런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우선 지금 현재는 하나의 어떤 브랜드로 이제 실적과 이제 수출을 하는 것도 저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 뭐 저가 브랜드로 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미국 쪽과 유럽 쪽에서의 돈을 많이 벌었었지만 네. 지금은 경쟁 구도가 이 본국 수출하는 국가에서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중국 쪽 같은 경우에도 이 저가 브랜드로 지금 공략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화장품 쪽, 그러니까 작년 초까지만 했을 때의 뭐 인디 브랜드에 의한 기업들에 대한 미국 수출 이런 주가로 연결되는 부분은 지금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어떤 브랜드에 대한 어떤 구속력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바로 코스맥스나 이런 OEM, ODM 기업들이 유망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실리콘2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 않은 주가 많이 떨어졌지만 우리 유통하는 그 우리나라를 실리콘2가 화장품 제조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나라 화장품 기업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좀 그 갖고 오면서 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모멘텀을 볼 수 있겠는데 오히려 실리콘트 같은 경우에도 저는 오히려 주가 좀 떨어졌을 때 좀 매수하는 관점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근데 이제 화장품 섹터와 이 미용 의료기기 섹터를 비교한다면은 저는 이제 미용 의료기기 쪽은 이제 성장하는 속도는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고 있어요.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외국의 기업들과의 경쟁 구도가 굉장히 좀 심하고 가격 경쟁력도 이제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성장성은 이 미용 의료기기보다는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어서 두 섹터 중에 하나만 고른다고 한다면 저는 지금 좀 올라가고 있는 미용 의료기기 섹터에 대한 관심을 지금 가져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됩니다. 실적 측면에서 함께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분석해 보면서 미용 의료기기 섹터 자체를 조금 더 집중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덧붙여서 시장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한알령이라는 키워드와 중국에 대한 실적도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알령. 사실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에 있어 정말 중요할 텐데 중국의 내수 이 점만큼 좀 기대할 만한 내용일까요? 기대 안 하셔야 되고요. 예. 중국 사람들 지금 화장품 살 돈 별로 없답니다, 서민들이. 그래요? 예, 그 젊은 층들은 지금 실업률이 뭐 20대 같은 경우는 청년 실업률이 45%. 예, 극심합니다, 지금. 양극화도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8년 전 한알령이 걸리기 전 사드, 그러니까 2017년의 중국과 지금의 중국은 좀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한알령 해제된다고 해서 수혜해 볼 수 있는 섹터가 있을까? 제일 웃긴 게 아모레퍼시픽이 한알령 얘기 때문에 급등을 하잖아요. 아모레퍼시픽 지금 중국에서 계속 철수하고 있거든요. 예, 철수 비용 때문에 지금 벌어놓은 돈 까먹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다시 기대해 본다라는 부분은 저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거기 공장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화장품 브랜드들에게 제조를 해주고 있는 코스맥스가 그나마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한알령은 원래 실체가 없었던 거기 때문에 풀리는 것도 사실은 언제 풀릴지 몰라요. 네. 신호는 아마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오면 풀리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올리브영만 돈을 벌겠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은 약간 조금 좀 뒤로 밀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문화사절단 오고 뭐 시진핑 방한한다고 하면 그때그때 좀 잠깐 움직이겠지만 여전히 한한령 해제는 엔터 정도가 그리고 인바운드 여행사들 근데 네. 인바운드는 사실 우리나라가 별로 상장되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별로 이렇게 섹터가 없죠. 그러니까 엔터 정도만 주목해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사실 실체 역시 명확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오히려 한한령에 대한 수혜를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엔터 정도에 좀 집중을 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의견 이성웅 차장님도 동의하실까요? 저는 100% 동감이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전 코로나 전에는 이제 화장품 쪽 그 중국 시장이 이 화장품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뭐 내수, 뭐 대표적으로 뭐 라면이나 네. 식품 같은 경우에도 중국 시장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하지만 코로나를 끝난 다음부터는 이제 그 아시겠지만 지금 라면 수출에 대한 어떤 그 비율이나 의존도가 미국과 유럽에 대한 의존도가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에 대한 해제가 됐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맞춰서 생산을 가속화한다 이럴 가능성은 저는 많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전에 오히려 중국 의존 탈피하면서 다른 지역 쪽으로의 실적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제는 뭐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보너스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네. 그 전에 어떤 이 중국 시장 쪽에서의 의존도가 지금 많이 없어졌던 상황이기 때문에 뭐 신시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쪽에서 매출은 이제 부가 알파로 좀 봐야 되지 뭐 그쪽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시 한번 공장을 짓고 가속화한다 그런 부분은 국제적인 정서상 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가 쉽게 할 가능성은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그냥 긍정적 모멘텀일 수는 있겠지만은 그게 바로 중국 시장이 실적으로 연결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퀘스천 마크는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함께 분석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투자의 힌트까지 전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토픽 들어볼 예정인데요. 먼저 이성웅 차장님,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차장님의 토픽 어떤 종목인가요? 코스맥스. 근데 조금 전에는 의료기기가 조금 더 유망하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글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 같아요. 미용 의료기기는 네. 저는 전부 다 좋다고 생각이 되고 있어요. 아, 근데 이제 화장품주 같은 경우에는 종목들을 나눠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네. 하는 관점에서 이 코스맥스를 좀 말씀을 드리는 상황이고요. 지금 당분간은 이제 한한령 해제나 여러 이제 화장품주들의 좋은 이슈가 나왔을 때는 저는 이제 종목별로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맥스처럼 OEM, ODM 기업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대부분의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50% 이상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변별력이라기보다도 이 어떤 바스켓으로 사는 것도 좀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코스맥스 코스맥스 말씀드리는 것처럼 화장품주들은 종목들을 골라서 살 필요가 분명히 그러네요.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화장품주들을 담아둬야 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때는 이 코스맥스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시청자분들을 좀 배려한 토픽을 골라와 주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장품 ODM 업체 코스맥스까지 토픽 제시해 주셨고요. 이건희 대표님도 궁금해요. 계속해서 APR을 지금까지 쭉 고수해 오셨는데 오늘도 토픽이 APR일지 뭔가 변동이 있을지 궁금해 여전히 보시죠. APR이죠. 부담이 없죠. 지금 제가 차트 주봉 한번 열어놨는데 한번 보여주시면 계속 지금 걸렸던 한 56,000원대를 강하게 뚫었죠. 근데 네. 이게 호재가 나오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 다음 목표는 8만 원? 뭐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얘기는 안 나오고 있지만 유럽이 먼저 터졌는데 사실은 미국도 지금 B2B 사업을 확장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판매를 벗어나서 거기에 이제 그 에이전트사들과 같이 연결을 해서 유통망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 물량까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물량 생산의 자신감부터 시작해서 추가 판매에 대한 자신감이 붙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좀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디바이스를 팔면 화장품도 같이 팔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소모품이잖아요, 화장품은. 네. 네, 그럼 기기 여자분들이 보통 우리나라 분들 한 두세 개씩은 갖고 있더라고요. 예. 저도 한 3개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나운서 분들은 보통 3개에서 5개.
그리고 일반 주부분들은 한 2개 정도는 갖고 계십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점점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여전히 가정용 미용기기 시장은 좀 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APR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상하게 한 개 있으면 되는데 또 새로운 게 나면서 사고 싶은 게 여자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원래 피부과 한 번 가면 계속 가게 되고요. 예, 미용기기 한 번 쓰면 계속 쓰게 되는 겁니다. 원래. 예.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중요한 이슈들 함께 들어봤는데요. 화장품과 미용 의료기기에 대한 토픽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의 투자의 판단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